네,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은요. 도라이버인가요? 디바이스는 디바이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뭐 디바이스의 뭐 창 크기가 어쩌니 저쩌니 우리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디바이스는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을 얘기해요.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 화면을 가진 기기.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을 가진 기기. 정화기? 아무거나 다 줄여. 별말을 다 줄이고 있습니다. 정화기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화면을 가진 기기의 드라이브가 뭐죠? 드라이브, 운전하다. 네. 그럼 운영하는 거죠? 운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드라이버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저거 그렇잖아요. 프린터도 드라이버 안 깔면은 프린터 그 기능 못 쓰잖아요. 드라이버가 그거죠. 그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기능을 여러분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죠. 그것도.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 드라이버 깔고 거기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하죠. 네, 이런 것들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간단하게 지금 말해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목차를 좀 보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구현하는 거. 설계된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현.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스 코드 인스펙션 하기. 인스펙션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소스 코드 인스펙션이라는 거를 제가 더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얘기거든요. 꼭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코딩에 관련된 소스 코드 인스펙션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고 있는 요 내용은 과연 무엇이냐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을 뭐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은요 조금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 그냥 탁탁탁 던져져 있어가지고 잘 접수가 안 돼요. 뭐 여기 내용을 좀 봅시다. 디바이스 드라이버 정의. 요거를 지금 요거는 제가 시험 문제 안 낼 거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정의라는 건 있는데 임베디드 시스템은 어떤 그 모듈화된 기능을 탑재시키는 거죠. 이렇게 삽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가 된 시스템에서 결합시키는 겁니다. 기능적 결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베디드 시스템은 여러 가지 주변 디바이스들로 구성되어 있다. 디바이스. 주변 디바이스로는 외부 조작을 위한 키, 터치 스크린, 사운드 장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디바이스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저희가 어떤 화면을 주로 생각을 했는데 화면 말고도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은 뭐 키보드의 키나 사운드 장치 같은 것들도 전부 디바이스, 기기적 기기. 어떤 IT 기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변 디바이스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제어할 수 있다. 그치? 이거를 뭔가 우리가 제어를 하고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제어하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제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코드로 물리적인 하드웨어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물리적인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를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영역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랑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측정하는 기구가 있다. 뭐 냉장고 온도를 측정하는 기구가 있는데 이건 온도계를 딱 측정해가지고 이거를 시스템으로 보내는 장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요 기기하고 온도 측정 기계하고 이건 기계잖아, 기계. 그죠? 이 기계하고 이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하고 연결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장치 자체에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요거를 프로그램하는 거예요. 이 장치에 붙어 있는 소프트웨어. 우리는 여기 뭐 OS 단의 프로그래밍 뭐 이런 웹 뭐 서버의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얘는 장치에 붙은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계 장치.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거 개발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이에요. 또 다른 분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른 분야 얘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뭐 주번호니 부번호니 뭐 리눅스 드라이버에
뭐 예를 들고 뭐 코드 보여주고 막 갖다 붙였어요. 네. 명령어들 자기가 막 이 개발하신 분이 자기가 썼던 명령 막 갖다 다 붙였어요. 네, 이거 막 쳐보고 막 실습을 해도 뭔 소리인지 할 거를 막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실습 안 하는 사람이 글로 읽어가지고 이걸 알 수 있겠어요?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블록 디바이스 드라이버, 네트워크 디바이스 드라이버, 문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뭐다? 그리고 이거 순서도 뭐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때리고 자기가 했던 거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네, 지나갑니다. 네,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리딩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개념적인 얘기도 아니고. 근데 이분들도 프로그래밍을 한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언어 뭐 이런 명령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 프로그램 언어나 그 짜는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 언어에 대한 거를 네, 여기 뭐 예시가 쭉 나와 있고요. 이건 지나갈게요. 우리가 이제 요 키워드는 그 다음에 있는 얘기부터 제가 키워드를 했어요. 보겠습니다. 표준이나 명세 에러. 여기 보시면 표준이나 명세에 대한 편차와 에러를 포함한 결함. 컨트롤 F9. 네, 지금 뭐에 대한 개요냐면요. 이거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저희가 주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긴 하지만 이게 아니고 그냥 소스 코드 일반론적인 내용이 여기 좀 나와가지고 제가 일반론적인 내용을 인스펙션 하게 해서 인스펙션 하는 얘기가 가끔 기술 계통에서 들려올 수 있는 말이거든요. 야, 그 인스펙션이 어쩌고저쩌고 인스펙션이 뭐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스펙션은요. 여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인스펙션은 여기 나왔죠. 수호 씨가 계시면 읽어보라고 할 텐데. 수호 씨 읽어보세요. 인스펙션은 여기 표준이나 명세에 대한 편차와 에러. 그러니까 표준이나 명세라는 건요. 이렇게 만들기로 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사용자 요구 정의서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만들기로 했어. 그런데 편차, 좀 다르네. 에러 나네. 이거예요. 편차와 에러. 이런 걸 포함한 결함을 발견하고 식별하고 알아내는 거예요. 문제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 산출물에 대해 수행하는 검사를 인스펙션이라고 해요. 뭐 수사하는 거랑 비슷한 거지. 검사. 그래서 이걸 누가 처음에 만들었냐면 1970년 IBM사에 있는 마이클 페이건에 의해서 정립이 됐습니다. 이 인스펙션이라는 게. 네. 마이클 잭슨도 아니고. 마이클 잭슨 잘 모르시더라고요. 또 요즘 분이. 마이클 하면 전 잭슨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마이클 페이건이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네 이런 문제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로 나올 거예요. 네. 이 사람 이름을 외우라는 게 아니라 1970년 마이클 페이건이 이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스펙션, 이 설명이 인스펙션이라는 걸 알아내시고요. 그 다음에 인스펙션은 검사는 검사. 검사를 왜 하냐? 고치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스트하고는 틀려요. 이거는 그 품질을 높이는 어떤 과정을 정교하게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 인스펙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팀을 구성해. 위에 나와 있죠. 일정 계획을 수립해. 이렇게 우리 인스펙션 하자. 인스펙션 회의 진행하고 결과를 문서화를 해요. 결과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발견된 문제점을 수정하려고 한 거잖아. 그죠? 네, 수정하려고. 그래서 이런 이제 순서로 되는데 순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찾아볼까요? 마이클 페이건 얘기까지 했죠. 자, 제품의 품질 높일 수 있는 개발 단계. 컨트롤 F, V. 자, 여기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소스 코드 인스펙션 중에 소스 코드 인스펙션이 있거든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개발자가 작성한 코드를 사람이나 툴을 이용하여 사람이 할 수도 있고 툴을 이용해서 검사할 수도 있고 분석하여 코딩 규칙 등 개발 표준에 위배되거나 이건 아닌데 이런 거 소스 코드에 잠재된 결함
이거는 이런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걸 찾아내요. 이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소스 코드 인스펙션은 이를 발견하고 수정하는 거예요. 발견과 수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발견, 결함을 찾아내고 발견, 그리고 수정. 이거를 소스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체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 인스펙션이라는 얘기가 현업에서 나오면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얘기해요. NCS에서는 쓸데없는 얘기를 써놓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건 왜 중요해요? 제품의 품질을 당연히 높일 수 있는 거지. 네, 결함이 없으면 높을 거 아니에요? 개발 단계에 있어서 수행해야 될 중요한 과정. 이걸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들지. 인스펙션을 하면 돈이 들어요. 야, 소스코드 인스펙션 팀 요번에 3명, 6명 선정했거든. 너 들어와서 인스펙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인스펙션이 뭡니까? 그것도 아직도 몰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다 뭐 알게 될 거예요. 뭐 그런 일은 없고. 이런 말을 안 쓰고 인스펙션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소스 코드를 포함한 개발 단계 요구사항 문제. 이게 뭐지? 컨트롤 F, 컨트롤 V. 네, 그 밑에 또 있어요. 인스펙션의 목적은 뭐예요? 제품의 품질 높이기 위함, 그죠? 분야나 상황에 따라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는데 소스 코드를 포함하여 개발 단계별 요구사항 문서, 설계 자료 등 산출물까지 검토를 해요. 산출물에도 에러나 결함이 있으면 안 되거든. 결함이 있는 걸 그대로 옮기면 결함 있는 문서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따라하기 이렇게 하나하나 해놨는데 따라해가 봤더니 그렇게 안 돼. 그럼 문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문서까지도 완벽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소스 코드를 포함하여.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산출물까지 검토하여 결함을 검토하는 것을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토탈적인 게 인스펙션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코드 결함을 제거하여. 이건 뭘까요? 코드 인스펙션. 그 중에 코드 인스펙션은 코드 결함을 제거하는 걸 코드 인스펙션이라고 합니다. 품질 높이는데 되게 중요하죠. 우리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드라이버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어쨌든 웹 소프트웨어든 뭐가 됐든 네, 어쨌든지 간에 소스 코드를 짜는 것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얘기고요. 인스펙션의 필요성이 뭐가 있을까요? 인스펙션의 필요성 밑에 있습니다. 3번. 개발자가 스스로 디버깅 하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 소스 코드에서 에러가 나는 거. 어제도 사실 에러가 오전에 우리 저거 했잖아요. 그 미디어 쿼리 했잖아요. 미디어 쿼리 하고 모바일 버전에서 이렇게 옆으로 넘길 때 이상한 점이 좀 있어요. 발견하신 분은 있을지도 모르겠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버깅 하다가 놓칠 수도 있다고. 개발자 스스로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전사적인 품질 표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이제 무슨 회사들이 있잖아요. 자기네들 이름을 건 소프트웨어들을 출시를 해가지고 회사에다 팔고 그걸 커스터마이징해서 개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전사적인, 즉 우리 회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적이다 그러면 전사적인 품질 표준. 예, 우리는 이러이러한 표준에 부합되도록 소프트웨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필요하죠. 그럼 믿고 사잖아요. 그 회사 제품을 믿고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해서 만들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초기에 버그 탐지가 필요하다. 초기에 버그 탐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버그 때문에 전체 구조가 바뀌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발견되면. 초기에 발견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안정성 및 보안성 향상이 보증됐죠. 안정성, 보안성은 항상 어느 소프트웨어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 기간이 좀 단축돼야 되겠죠. 문제가 생긴 거 빙빙 돌다가 기간이 늘어난다. 비용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 절감 및 품질 관리가 용이해야 된다. 그죠? 유지보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계속 마금하는 코드를 계속 집어넣다가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을 못하고 계속 가서 그거 계속 대체만 해줘야 돼 그냥.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한 회사에서도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만들어준 회사에서도 야 이거 되게 쑥스럽구만 우리 회사 프로그램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지보수 품질 관리가 용이해야 된다.
비용이 다 증가되는 거예요. 시간과 비용이에요. 시간이 든다, 비용이 나온다 이거죠. 그런 얘기들이 당연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인스펙션이 그래서 왜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결함 검출 방법을 알아볼까요? 바로 밑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결함 검출은요, 테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테스트가 여기 인스펙션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 이런 얘기 우리 지난번에 테스트 편에서 했죠, 자세하게. 여기서 훨씬 자세하게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런 테스트가 있고, 동료 검사, peer 하면 동료를 얘기하거든요, 영어로요. peer review. 검토가 필요할 때 개발자들의 산출물을 검토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개발자들끼리 개발하다가 이제 검사하는 겁니다.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검토가 가능하다. 근데 잘못 진행할 경우 일반 회의처럼 진행할 수도 있고, 준비를 잘하고 진행자가 조율을 잘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 문제를 찾는다. 이게 이제 그 네 가지 동료 검사를 위해서. 지금 여기 보면 동료 검사를 위해 공식 검사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 문제를 찾는다. 찾아야지. 규칙을 준수한다. 규칙을 준수해야겠지. 검토를 위한 준비를 선행한다. 결과를 작성한다. 이렇게 네 가지의 규칙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워크스루라는 게 있죠. 워크스루. 그 다음 항목이 워크스루예요. 드라이브스루는 들어보셨죠? 드라이브스루가 뭐예요? 운전하면서 자동차를 가지고 운전하고 가면서 검사를 받는 거죠. 여기 검사하는 사람 있고. 검사라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검사. 우리가 그 코로나 검사를 검사하잖아. 검사. 이 사람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함이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요게 검사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를 가지고 드라이브인데 워크스루는 걸어서 가는 거잖아요. 걸어서 통과한다. 즉 가상 입력에 대해 원식 코드 수행을 한 문장씩 짚어보는 작업이야. 하나하나. 시가 있어. 이화의 월벽하고 은하의 삼경인지. 시가 있어. 한 줄씩 음미하는 건 똑같아요. 한 줄을 읽고 한 단어 가지고 얘기하고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저렇고 이런 것처럼 이 코딩을 한 줄씩 한 줄씩 보면서 해석하면서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쓴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워크스루라고 그래. 걸어서 통과하는 것처럼 천천히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죠? 빨리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단체로 코드 리뷰 기법 중에 비정형적인 방법,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아. 어떤 그 하나하나의 방법론이. 네, 그런 이제 방법론이 워크스루라는 방법을 쓴다. 그게 이제 그 인스펙션 방법 중에 하나고요. 코드 인스펙션.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거 사실 그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스펙션 하는 거. 품질 관리 엔지니어면 다음과 같은 의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네, 품질 관리. 여기 이제 여기 뭐냐면 그 코드 인스펙션을 할 때 얘기해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코드 분석에서 에러를 발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인스펙션 팀은 보통 4명 정도로 구성하고 일반적으로 1명이 진행을 맡거든요. 그래서 진행자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아닌 품질 관리 엔지니어며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이 사람 의무가 4가지래요. 인스펙션 회의 자료 배포 일정 관리. 이런 거 나 시키면 안 할래. 이거 진행자 시키면 저 안 할래요. 바빠요. 막 이러고 인스펙션 자료를 배포 일정 관리하는데 자기 일도 바쁜데 이거 하나만 시키겠어요? 자기 일은 있어요 또. 그리고 하나 더 얹어주는 거야. 야 이거 하나 더 해. 너 진행 프로그램 진행자 해 이거. 회의 주간 진행. 야 몸살 나요 몸살. 이런 거 회의 주간 해보셨어요? 몸살 나요. 준비하느라. 그리고 그 시간 발표해야 되죠. 그리고 다 보고 다 들어야 되잖아. 중간에 조정해야 되잖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에러를 이거 에러 기록하잖아. 문제가 생긴 부분을 기록하고 수정된 에러를 수정했어. 필요하면 다시 회의를 또 소집해야 돼. 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코드 인스펙션. 끝이 없어요. 회사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코드 인스펙션 같은 것들을 이제 하시면요. 내 코드가 내 코드가 아니야. 우리 모두의 코드죠. 혼자 개발해서 끝나는 거는 작은 회사의 작은 규모가 그렇고요. 큰 규모로 가면 갈수록 이런 작업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코드 인스펙션.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인스펙션 왜 하냐?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인스펙션 도입 전후 효과, 도입 전과 후, 도입한 다음에 달라지겠지. 그리고 인스펙션 도입하면 돈이 더 들어요. 왜냐하면 그 구성팀 꾸리고 그거 돌려야 되고 뭐 해야 되죠. 전문가도 모셔야 돼요. 툴도 도입하면 필요하다면 돈 주고 사야 돼요. 돈 들죠? 근데 왜 돈을 들이냐? 그거예요. 인스펙션 수용하지 않았을 때 보면 비용 면에서 조금 절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 비용을 안 쓰니까. 근데 인스펙션 비용을 쓰면은 코딩 전후에 이제 달라진단 말이에요. 코딩 후에 이 인스펙션을 수행한 후에 많은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표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표만 좀 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플래닝 계획, requirement 요구사항, 디자인이지, 코딩 분야, 테스트. 그러니까 이게 계획 세우고 분석, 설계, 디자인, 코딩, 테스트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통계를 내 가지고 나온 표예요. 마이클 페이건 이 사람이 처음 만든 IBM 그 사람이라고 그랬죠. 마이클 페이건이 분석 자료에 그 논문 분석 자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것도 보는 거야. NCS에서 제공해서 보여주니까. So without inspection, 인스펙션이 없는 그래프가 이거예요. 이 그래프. 그리고 with inspection, 인스펙션을 한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통계 데이터를 가지고 요거 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스케줄 세이빙, 스케줄을 줄였어. 세이빙 됐어. 이게 시간과 비용이거든요. 이만큼이요. 시간이 이만큼 더 걸렸어요. 그죠? 그리고 employees 여기 보시면 보세요. 여기 고용된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이사가 처음에 플래닝을 혼자 그리다가 여러 사람이 참여하게 되면서 점점 올라가죠.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 인스펙션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막 엄청 늘어났다가 이제 작업이 거의 끝나갈 쯤에 이제 싹 인원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다 끝났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코드 인스펙션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요. 인원이 많이 안 늘어나도 돼요. 그거를 고치고 뭐 문제가 생겼니 어쩌니 막 대량 또 투입하고 뭐 프리랜서 개발자도 또 투입하고 막 했는데 또 제가 짠 거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얘가 고치고 막 이러면서 막 엄청난 시간과 인력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 막 보세요. 엄청 늘어났죠.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을 다 초기에 문제들을 다 이렇게 수집하면서 내려가기 때문에 결국은 안정적인 그래프에 인력도 많이 줄고 시간도 줄고 인력과 시간이 줄면 어떻게 인플로이 이거는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인플로이 그죠? 고용된 사람들 그다음에 스케줄 시간 요게 세이빙 되니까 많은 비용이 절약이 되더라라는 걸 마이클 페이건이라는 사람이 인스펙션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적인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그 운영하고 PM들 프로젝트 매니저들이나 그리고 기업에서 또는 큰 업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거. 그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레벨이 더 나중에 올라가시려고 하면 지금은 그냥 눈앞에 코딩 하나만 하고 있지만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프로젝트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나이 드실 거 아니에요. 20대, 30대, 40대 되시면 그냥 계속 코더로 남아 있을 거냐, 개발자로만 있을 것입니까? 라고 한다면 네. 저한테 또 질문했던 거 옛날에 제가 있던 기업의 과장님이 같은 과장이었지만 다른 기업이었어요. 박 과장은 테크니션으로 남을 거야? 항상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기술자로만 할 거야? 그렇게. 근데 저는 기술자로만 남는 게 저한테 맞았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운영 이런 것들을 쭉 하려면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이런 것들을 운영진에서 계속 던져가지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이제 조금 수준 높은 얘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랑 모르고 계시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하고 가는 거랑은 달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운영하고 책임자로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나 직장 내 레벨이 좀 올라가 있겠죠. 네, 그래서 도입 전후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스펙션 꼭 해야 되겠죠? 여기서 회사들마다 이런 데 돈을 많이 들입니다. 큰 프로젝트일수록 많이 들여요. 뭐 몇 천만 원 넘어서 억대 프로젝트도 많거든요. 억대 프로젝트를 할 때 비용 절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내일 아침에는 간단히
몇 가지 10개 문항을 여러분들이 탁탁탁탁 체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키워드 체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